자, 이번에는 섹터 얘기입니다. 산업 분야인데요. 완성차, 자동차 쪽으로 가보죠. 애널리스트 코너고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동차 커버하고 있는 이재일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제가 대본을 봤는데 현대 기아차 2월 달에도 미국에서 또 판매 신기록을 세웠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판매량이 늘었나요? 지금 뭐 현대기아차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좋은 판매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그림을 봤을 때에는 일본 차들이 잃어버린 점유율을 현대기아차가 가져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2월 달에 이제 판매 성과를 보게 되면 현대차가 약 9% 정도 판매가 전년비 증가를 했고 기아 같은 경우는 약 2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기아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재고가 조금 더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이 회복되면서 플러스 효과는 기아 쪽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자동차 업종이 이 반도체 수출의 빈자리를 좀 메우고 있다. 앞서 잠깐 다루겠습니다만 반도체의 경쟁국은 사실 대만, 자동차는 일본하고 뭐 유럽 쪽도 있지만 중국. 근데 중국이 요즘 뭐 미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커버하고 있는 건가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차의 부재를 한국 차가 메꿔주고 있는 측면이 상당히 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 일본 차 쪽은? 네, 중국이 아니라? 일본 차들이 미국 시장에 많이 수출을 하는데 뭐 최근 들어서 토요타, 혼다, 닛산이 미국 내에서 판매가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차들이 거기서 수혜를 보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지난해까지는 차량 반도체 수급차도 이슈가 있어서 생산을 못해서 판매를 못한 측면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도 많이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재고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고 확충 수요도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수출이 큰 폭으로 늘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차들의 그 인지도나 인식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변화가 됐군요. 예전에는 뭐 싸다 이것만 있었는데 지난 9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 현대차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현대차가 밝힌 올해 생산 및 수출 목표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올해 이제 185만 대 국내에서 생산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고요. 뭐 지난해 대비해서 한 10% 정도 이제 증가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생산 자체가 여러 가지 부품 공급 차질 이슈들이 해소가 되면서 정상화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는 달성 가능한 목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미국 시장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요도 작년 대비로는 올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무난하게 달성 가능한 목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은 약진하고 있는 것은 수출 지표도 그렇지만 이 주가도 올해 들어서 현대차는 16%, 기아차는 31%의 주가가 상승을 했다 그래요. 이런 주가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올해 이제 현대기아차의 주가 상승을 결국엔 버팀목이 되는 거는 실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물량도 이제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작년까지는 원자 가격 상승이나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상승을 했지만 올해는 비용들이 완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수익성 개선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일본 차들의 빈자리를 메꾸면서 글로벌 점유율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은 3월 달에 이제 IRA 세부 지침이 나오게 될 텐데 작년에는 이제 한국차, 특히 한국 전기차를 미국에서 견제를 한다라는 시각이 강했었지만 이 부분이 우려가 좀 완화가 되면서 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또 긍정적으로 볼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뭐 다들 주지하시는 바 이 포스트 코로나 얘기는 요즘 뭐 거의 나오질 않고 있는데 글로벌하게도 다 그렇습니다. 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 인구 사람의 이동들 이것이 대변되는 게 또 이동 수단들. 그래서 글로벌하게는 올해 자동차 생산량이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은 하는데 뭐 경기하고 별개로 거기에 따라서 이 부품업체들 수혜도 좀 많이 기대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뭐 올해 이제 글로벌 완성차 생산량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뭐 현대기아차도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부품 그 매출이 이제는 증가하는 업체에 속합니다. 부품사도 당연히 이제 동반해서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이제 과거랑 조금 다른 점은 뭐 옛날에는 이제 완성차 판매가 늘어나면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티어 1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다 수혜를 봤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소프트웨어도 이제 차량 밸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올해 들어서 가격 경쟁이 좀 심화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판가 인하 압력도 좀 있는 상황이라서 부품사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혜폭들이 업종에 따라서 뭐 어떤 부품을 공급을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전기차와 연관된 전자장치, 전장 부품 업체들보다도 오히려 비전장 부품사, 그러니까 예전에 내연기관 차대에 들어갔던 이런 회사들의 그 수익성이 오히려 실적이 또 뛰어나다고 하던데요. 네. 아직은 이게 완전히 뭐라 그러죠? 교체가 되지는 못한 부분인 모양이죠. 뭐 내연기관차에 국한된 아이템을 취급하는 업체들이라기보다는 이제 내연기관차랑 전기차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체 외장이라든지 아니면 내장재라든지 아니면 뭐 타이어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전기차로 간다고 해가지고 뭐 아이템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 비용 없이 전기차로 전환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을 생산한 업체들이 오히려 수익성이 더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이제는 전장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약 3에서 4% 수준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뭐 서현이나 화신처럼 내장재나 외장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영업이익률이 5에서 6% 수준까지도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본다면은 밸류에이션도 오히려 싸고 그리고 수익성 개선폭도 더 큰 이런 중소형 그리고 비전장 부품 계열사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자동차 분야에서 또 성장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여기에 주목하고 계신다고요, 이재일 연구원께서.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차량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 오토에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현대차 그룹의 IT 인프라를 담당을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또 공급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SDV,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이클이 확산이 되면 될수록 거기에 따라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얼마 전에 블루링크 플러스를 미국에서 평생 무료로 제공을 할 정도로 커넥티드 카를 확산을 시키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전망이 매우 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밸류에이션이 다소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차량 소프트웨어가 갖는 포텐셜을 감안했을 때에는 충분히 더 주가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안타까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어제죠. 한국 타이어 대전 공장 화재로 한국 타이어의 주가는 영향을 좀 받았고요. 안 좋게. 상대적으로 넥센 타이어나 금호 타이어 쪽으로 반사이익이 될까라는 시장의 이 궁금증이 있던데요. 남의 불행이 뭐 나의 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주식시장이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젠 대전 공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 타이어 매출액에서 한 14% 정도를 차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 물량 기준으로는 약 1,800만 본 정도를 생산하는 사이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번 화재로 인해 가지고 당분간 생산 중단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넥센 타이어나 이제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이기 때문에 그 빈 공백을 메꿔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제 다만 이제 공장에 불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또 복구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그 수혜가 이제는 장기라기보다는 좀 단기 이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사이익은 제한적이다. 자, 글로벌 타이어 수요에 대한 시각도 엇갈리고 있던데요. 타이어 업종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내리시나요? 올해 이제 타이어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마진 스프레드가 많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은 원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판가는 올라가고 원가는 빠지기 때문에 이제 마진 스프레드는 좋아지는데 대신 이제 수요에 대해서는 다소 좀 보수적인 가이던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타이어 교체 타이어 수요가 좀 부진할 거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감안해야 될 요인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해서 자동차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부품주를 포함한 최선호주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꼽으실까요? 뭐 전체적으로 추천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올해 실적이 좋은 완성차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기아가 밸류션이 조금 더 싸다라는 점에서 기아를 예전에 최선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품주 중에서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서현이와 화신처럼 중소형 중에서도 수익성이 좋은 업체들을 이제 탑픽으로 말씀해 드립니다. 네. 자, 그럼 조금 더 추가 질문을 드리면 서현이화도 리포트를 게재하신 것 같은데 이 서현이화는 좀 들어가 보면 무엇이 좋아지고 있던가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도어트림이라고 하는 이제 내장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도어트림. 도어트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전기차로 가게 되면은 내장재도 고급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수혜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지역별 믹스를 봤을 때에도 인도 시장하고 북미 시장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양 시장에서의 물량 성장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미국 서베너 지역에 신규 공장 투자 계획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장기 성장성도 유망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화신도 내장재 쪽이죠. 이 회사는 이제는 샤시 쪽에 샤시? 가깝고요. 네, 샤시 쪽에 네. 내장재라기보다는 차체 뼈대를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회사도 이젠 믹스 자체가 인도랑 또 북미 시장 비중이 또 크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의 여지가 크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전기차 부품 쪽은 혹시 들여다보고 계시는 쪽이 없을까요? 전기차 부품이 시간이 기본적으로 남아서 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다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완성차들이나 뭐 부품 밸류체인은 뭐 전기차, 내연기관차 뭐 이제 뭐 공동으로 들어가는 아이템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전기차 그 가격 인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기차에 대해서. 네, 전체적으로 가격이 내려갈 때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제는 모비스나 만도, 한온 시스템 이런 업체들이 주가가 이제 같이 이제 완성차랑 따라가는 그림이 나오는데 올해는 이제 또 가이던스를 상당히 좀 낮게 주면서 연초에 주가가 완성차를 좀 못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끝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떠올랐는데 다음 달인가요? 제네시스 시리즈 중에 자율주행 레벨 3? 네. 제품이 나온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G90에도 탑재가 되고 기아 EV9에도 탑재가 되는데 이제 레벨 3가 본격화되면은 어떻게 보면 현대차그룹도 SDV,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이 본격화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현대 오토에바랑 것도 연관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차량형 소프트웨어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라는 거를 또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완성차 플러스 오토에버한테 아주 좋은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동차 커버하고 있는 이재일 애널리스트가 오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